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 드시면 확실히 좋아지실 거예요. 아들이 건네는 작은 알약.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72세, 홀로 사는 엄마. 그게 제 유일한 약점이었을까요? 평생 키운 자식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이라서 더 아픈 배신의 순간을. 제 이름은 이순희, 올해 72세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째예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없다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빈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세 자녀 덕분이었습니다. 큰딸 지혜는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둘째 아들 준호는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주 볼 순 없지만 전화로 안부는 꾸준히 주고받았죠. 그리고 막내 민수. 민수만큼은 한국에 있어서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주말마다 갈게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정말 효자였어요.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청소도 도와주고, 마트장도 같이 봐주고, 무거운 짐도 들어줬습니다. 병원 예약도 민수가 다 해줬어요. 정형외과, 안과, 내과. 제가 깜빡할까봐 달력에 표시까지 해뒀죠. 엄마,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정형외과예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럼 민수가 6개월 전부터 유난히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오메가3인데 뇌 건강에 진짜 좋대요. 이건 루테인이에요. 눈 나빠지시면 안 되잖아요. 칼슘제도 드셔야 해요. 골다공증 예방해야죠.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영양제를 사왔어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작은 약통 7개에 요일별로 영양제를 담아줬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엄마, 아침 먹고 바로 드세요.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약속. 아들의 정성이 너무 고마웠어요. 이웃 할머니들한테 자랑까지 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 영양제까지 일일이 챙겨준다니까. 영양제를 먹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몸에 이상한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영양제를 먹으면 1시간쯤 후부터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오전 내내 정신이 몽롱했고 소파에 앉으면 어느새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건 기억력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했더라. 냉장고 문을 열고 멍하니 서 있는 일이 잦아졌어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몰라서 집안을 한참 뒤지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고 깜빡했다가 냄비를 태워버렸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을 때 정말 놀랐어요. 내가 치매가 온 건가? 그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평생 똑 부러지게 살아온 제가 치매라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해서 병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런데 민수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아, 그래요? 얼마나 심하신데요? 걱정보다는 뭐랄까 기대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 잊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는 거죠? 어제는 현관 비밀번호도 잠깐 헷갈렸어. 아, 그 정도면 좀 심각한데요. 바로 병원 예약할게요. 민수의 목소리가 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더 자주 찾아왔어요. 엄마, 제가 매일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뭔가 잊어버릴 때마다 핸드폰으로 메모하는 게 보였습니다. 왜 기록하는 거죠? 어느 토요일 저녁 민수가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증상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나왔어요. 민수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아직 안 자나 봐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민수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거의 다 됐어. 이제 병원 진단서만 받으면 돼.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통장이고 뭐고 다 내가 관리하는 거야. 그 큰 집도 당연히 팔아야지. 엄마 혼자 뭐하러 그렇게 큰 데서 살아. 숨이 막혔습니다. 후견인? 집을 판다고.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설마 우리 민수가. 다음 날 월요일 민수가 출근하고 나서 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평생 자식 방을 함부로 뒤진 적 없는 제가 그날은 어쩔 수 없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위에 서류 파일이 있었어요. 성년 후견제도 신청 안내서. 제 이름이 적힌 신청서가 반쯤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더 뒤지니 A사 용지에 인쇄된 부동산 시세표가 나왔어요. 우리 집 주소였습니다. 시세는 12억. 빨간 펜으로 큼지막하게 써져 있었어요. 매각 시 예상 금액 11억 5천. 그 아래 또 다른 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예약 확인서. 환자명 이순희. 보호자 박민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랍 구석에서 투명한 비닐봉지가 보였어요. 안에 약병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졸피뎀정 알프라졸람. 약 이름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수면제 신경안정제.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민수가 6개월 동안 제게 영양제라면서 먹인 것들. 그게 수면제였던 겁니다. 저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서 치매 판정을 받게 하려고. 그래야 후견인으로 지정돼서 제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남편이 평생 모아서 남긴 이 집. 예금 8억. 모두 민수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양제를 먹는 척하고 화장실에 가서 몰래 뱉었어요. 대신 민수 앞에서는 더 심하게 깜빡이는 연기를 했습니다. 민수야,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너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와 있어? 아, 맞다, 우리 막내지. 미안해, 엄마가 깜빡했네.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엄마, 많이 안 좋으시네요. 빨리 병원 가봐야겠어요. 그 사이 저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민수가 담아준 영양제들을 먹는 척하고 따로 지퍼백에 모았어요. 날짜별로 라벨을 붙여서 냉동실 깊숙이 숨겨뒀습니다. 민수의 통화 내용도 녹음했어요. 요즘 스마트폰엔 녹음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웃집 약사 선생님께 몰래 알약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영양제 아닌데요?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요. 확실해요? 확실하냐고요? 네, 제가 약사인데요. 이건 병원 처방전 없이는 못 구하는 약이에요. 약사 선생님 말씀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연락했어요. 큰딸 지혜. 지혜야, 엄마야. 캐나다에서 잠깐 들어올 수 있겠니? 엄마,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전화로는 말하기 힘들어. 너 도움이 필요해.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낀 지혜는 바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3일 후 지혜가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서 만난 딸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카페에 앉아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혜는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니 마지막엔 주먹을 쥐었어요. 민수가 감히. 다음 날 지혜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날 저녁 6시. 민수가 평소처럼 집에 들어왔을 때 거실 소파에는 지혜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나, 언제 들어왔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민수의 표정이 당황스러움으로 변했어요. 민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지혜가 테이블 위에 증거들을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지퍼백에 든 알약들, 수면제 공병들, 후견인 신청 서류, 부동산 시세표.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그래, 거의 다 됐어. 이제 병원 진단서만 받으면 돼. 민수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니, 이게 뭐야? 오해야. 전부 오해라고.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 이건 오해가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예요. 어머니께 무단으로 약물을 투여한 것, 이건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재산을 편취하려 한 것, 사기 미수죄입니다. 후견인 서류를 몰래 준비한 것, 사문서 위조 미수입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업 실패하고, 빚이 3억이야. 3억. 매일 독촉 전화 오고, 이자도 못 갚고, 엄마는 혼자 그 큰 집에서 편하게 사는데, 나는 죽을 것 같았어.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수면제를 먹인 거니? 그래서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거니? 빚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왜 이런 짓을? 목이 메었습니다. 지혜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엄마, 이런 사람 용서하면 안 돼요. 똑같은 짓 또 할 거예요. 결국 저희는 민수를 고소했습니다. 재판은 2개월 동안 진행됐어요. 약물 감정 결과 제가 모아둔 알약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법원은 민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저에 대한 3년간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민수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고개를 돌립니다. 평생 키운 자식이 이렇게 남이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은 지혜가 캐나다에서 저를 데려갔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지내면서 치유 중이에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꼭 확인하세요. 특별히 누가 챙겨주는 약이나 음식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세요. 효심은 아름답지만 그 효심을 가장한 탐욕은 가장 무섭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항상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